러시아군의 공격용 헬기 편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 목표물을 향해 이륙하고 있습니다. 얼마쯤 날아가더니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고 목표물에선 화염이 솟구칩니다. Высокоточными ракетами большой дальности морского базирования «Калибр» в районе населенного пункта Чертков Тернопольской области уничтожен крупный склад, поставленный Киевскому режиму из США и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противотанковых 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переносных зенитно-ракетных комплексов и артиллерийских снарядов системы вооружения.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 전투가 여전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지역의 중심 세베르도네츠크를 집중 폭격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За минулу добу втрати противника склали 10 танків, 16 бойових броньованих машин, 7 БПЛА, понад 10 одиниць автомобільної техніки та до 150 осіб живої сили. 하지만 세베르도네츠크의 전황이 불리해지면서 돈바스 지역 내 쌍둥이 도시인 리찬스크에서도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고 있습니다. Заставила ситуация выехать, потому что надоело сидеть. Грубо говоря, под обстрелами у нас девочку во дворе убила. И осталось 2 детей, и мы решили выехать отсюда. Но надеемся, что вернемся сюда. 동부 지역 돈바스에선 이렇게 피란 행렬이 이어졌지만 8년 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남부 지역 크림반도에선 러시아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날은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 연방이 설립된 1991년 6월 12일을 기념하는 러시아의 국경일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루안스크 지역. 러시아군의 포격에 곳곳에서 건물이 처참하게 무너지거나 불에 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사력을 다해 맞서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러시아군은 루안스크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Развивается наступление на Попаси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 цел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вобождено 97% территори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이처럼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지역에서 밀리고 있는 건 화력 열세 때문입니다. 특히 탄약 부족이 심각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쓸 수 있는 포탄은 5,000에서 6,000발에 불과합니다. 반면 러시아군은 하루 5만 발가량을 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측에서는 최근 전황을 바꿀 수 있는 첨단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들이 전장에 도착하려면 몇 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Тому що щоб наступати, ви прекрасно в цьому, я думаю, знаєте, для цього потрібно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техніки і не менше в 10 разів людей, так? Тому що бажання у нас більше, але техніки поки що у нас менше. 서방 매체에서는 이런 이유로 돈바스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비슷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루안스크 전역을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히 격전지인 세베로도네츠크 등은 일주일 내로 러시아군의 수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현지 시각 9일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 정권인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법원에서 전쟁 포로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철장 속 피고인은 영국인 2명과 모로코인 1명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도와 러시아군과 싸우다가 지난 4월 마리우폴 등지에서 포로가 된 이들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용병 행위와 정권 찬탈 혐의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하루 전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는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Your Honor, can you tell him yesterday I misunderstood. There was a misunderstanding. I was confused, and I want to take away my not guilty and change it to guilty. 재판부는 이들이 한 달 안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사형 선고는 전쟁 포로에 대한 국제법 위반이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들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This is just the latest disgusting act by Vladimir Putin's regime and his affiliates. What we need now is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lease these individuals. 하지만 러시아는 그동안 용병은 전쟁 포로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또 수사당국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 군인들을 상대로
러시아계 민간인 등에 대한 범죄 행위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계 주민에 대한 가혹 행위를 침공의 이유로 내세웠던 러시아가 침공 정당화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를 강력한 무기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자국 화폐 루블화로 결제하지 않는다며 덴마크 등 6개 나라의 가스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미국과 EU가 대러시아 제재를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EU의 러시아산 화석연료 수입액은 1년 전보다 2배가량 더 늘었습니다. 중국과 인도는 이 틈을 타 러시아에서 많은 석유를 헐값에 사들이며 러시아는 전쟁 이전보다 더 많은 에너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본격적인 난방 시즌인 가을이 오면 서방이 백기를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У нас есть достаточно покупателей наших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и мы будем с ними работать. 하지만 러시아도 경제 제재로 고통받는 러시아 시민이 늘어나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무려 20%를 넘었습니다. Шучу, потому что инфляция очень жестоко идет в связи с этими падениями, под котировками этих валюты прыгает.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통제로 아직 문제가 크게 표출되지 않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So therefore, so long as the situation that leads to sanctions maintains, then the worse the economy will get and the greater will be the negative impact on ordinary Russian people. 에너지 전쟁이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며 평화 협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 일부를 강제 병합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우크라이나는 절대 영토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선우입니다. 축사 문이 열리자 한우대가 해발 900m 방목장을 향해 앞다퉈 내달립니다. 푸른 초원을 누비는 소들의 힘찬 질주가 장관을 연출합니다. 7개월 만에 방목장으로 나온 소들은 답답한 축사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에 신이 난 모습입니다. 무릎 높이까지 자란 신선한 목초는 축사에서 먹던 건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맛입니다. 소를 방목하면 영양이 풍부한 목초 섭취와 운동으로 백혈구가 20% 이상 증가하는 등 면역력이 강해지고 번식률도 높아집니다. 적절한 운동과 그다음에 일광욕 등을 통해서 암소가 강건해져가지고 그 수태율이 약 15%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는 풀의 양은 70kg. 그만큼 한 마리당 60만 원가량의 사료비를 아낄 수 있는 것도 방목의 장점입니다. 이번에 방목된 한우 200여 마리는 국립축산과학원이 30년 넘게 혈통을 관리해온 연구용 한우들입니다. 사료 가격 급등과 수입 소고기 공세 등 여러 악재 속에 한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활기차게 그 초지를 뛰어도는 그 소를 보고 우리 한우 산업이 전반적으로 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목된 한우들은 축구장 360개 면적의 드넓은 초원을 뛰놀며 풀을 뜯다가 10월 말쯤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우리 일상을 바꾼 코로나19 대유행은 식습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유행 직전과 직후의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분석했더니 식사를 걸렀다고 답한 비율이 코로나19 유행 이후에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모두 증가했습니다. 특히 점심 결식률은 2019년까지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에 유독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고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이 늘면서 식습관을 불규칙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족이나 친지 없이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을 하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 모두 혼밥하는 비중이 커졌는데 학생들의 단체 급식이나 직장 동료와의 식사와 회식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혼자 식사할 때 라면이나 빵 같은 간단한 음식을 주로 먹으면 단백질과 칼슘, 철분 등의 필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또 끼니를 거르는 등 불규칙한 식습관은 오히려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야간에 간식이나 야식을 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체중이 줄기보다는 오히려 비만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정상적인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를 하는 빈도가 줄다 보니까 영양 결핍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구가 늘고 비대면 소통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혼밥 같은 식습관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속적인 식습관 변화는 건강 상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감염병 유행 등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영양 교육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2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34명이 다친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철구조물이 지속적인 충격과 진동을 받아 점점 약해져 결국 주저앉은 사고였습니다. 이처럼 금속이 받는 충격과 압력을 금속 스스로 체크해 손상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스테인리스 부품을 손으로 세게 누르자 증강현실 속에 똑같은 모습을 한 부품의 색깔이 곧바로 변합니다. 힘을 전혀 받지 않는 곳은 파란색, 강한 힘을 받아 구부러질 위험이 있는 곳은 빨간색입니다. 부품에 충격을 준 물체가 망친지, 손이나 스패너 등 다른 물체인지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금속 안에 심어진 손톱보다 작은 센서가 외부 힘을 감지해 블루투스로 정보를 전송하면 인공지능이 이를 분석해 판단하는 겁니다. 네, 금속 내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금속을 외부 물체로 가격화했을 때나 아니면 금속에 이제 나사가 풀린 상태를 수백 번, 수천 번 학습해서. 이번 기술은 금속 한가운데 센서를 심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한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금속 분말에 뜨거운 레이저를 조사해 구조물을 층층이 쌓는 3D 프린팅 기술을 변형한 공정입니다. 센서 한두 개만으로도 부품 어디에든 가해진 충격을 감지할 수 있어 센서 삽입 때문에 부품 강도가 낮아질 걱정도 거의 없습니다. 고체 상태 내부의 진도 어떤 변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까지 전달이 됩니다. 부품에 가해지는 어떤 특정한 외부의 어떤 변형 요인에 대한 것들을 감지를 하기에는 이런 단 하나의 센서만 가지고도. 티타늄과 스테인리스로 만든 실제 자동차 부품입니다. 이번 기술을 이용하면 이런 부품 속에 센서를 심을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이 자동차나 항공기, 원전 장비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국내 제조업체와 손잡고 제품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미국 뉴욕 시민 수천 명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거리 행진을 벌입니다. 텍사스 유벨디 초등학교 총격 사건으로 격앙된 시민들은 총기 규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f we don't choos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fight back, it's going to continue again. The cycle is going to continue and eventually people aren't going to be fazed by it anymore. 수도 워싱턴 집회에는 5만 명이 넘는 시민이 모여 총기 규제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Not endless debate, but demands for change. Now, not tomorrow, not tomorrow, the next day, or the next week, or next year. 이번 집회는 미국 전역 450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며 수십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며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총기 규제 관련 입법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른바 레드 플래그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인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해 보이는 사람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게끔 법원에 청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격용 소총 판매 금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총기 규제를 반대해왔던 공화당 상원 의원 일부가 참여하며 의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수년 내 의회를 통과한 가장 중요한 총기 안전 법안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지난해보다 50%나 오른 기름값에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충격, 경악 그 자체입니다. So that's shocking. That's the most expensive that I ever paid for gas ever. Astronomical. They held in our pockets, had in my pockets for real. 미국 소비자들은 최근에 비정상적인 고유가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돌리면서도 석유업계에는 증산을 주문했습니다. Increased production of gas by OPEC, and hopefully the war will end in the Ukrain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늘 모르고 치솟는 유가와 관련해 석유회사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항만 노조와의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업체 엑선이 올해 하느님보다 돈을 더 벌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Why don't you tell them what Exxon's profits were this quarter? Exxon made more money than God this year. 바이든 대통령은 석유업체들이 9천 건의 시추 허가를 확보하고도 시추에는 나서지 않고 공급 부족 사태를 이용해 이익만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벌어들인 돈으로는 주주 이익을 위해 자사주만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석유기업 엑선은 지난 1분기에 55억 달러의 순이익을 내 지난해보다 그 규모가 100% 증가했습니다. 또 석유 메이저 쉐브론 역시 1분기에 64억 달러를 벌어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물가 급등세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유동성 과잉 공급과 중국의 봉쇄 조치, 여기에 예기치 못한 전쟁 등 그 원인이 다양합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40% 아래의 낮은 지지율에 고전하는 바이든에게 조속한 인플레이션 해결은 쉽지 않은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지난 6일 아침 멕시코 남부 타파촐라에서 수천 명이 도보 이동에 나섰습니다. 베네수엘라와 온두라스, 과테말라 등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멕시코 통과를 위한 인도주의 비자 발급을 기다렸지만 기약이 없자 더 참지 못하고 걸어서 미국 국경까지 가겠다며 무작정 길을 나선 것입니다. Hermano, tenemos ya casi un mes aquí y no han solucionado lo de la visa humanitaria. Queremos un futuro para nuestra familia. No somos violentos. Solo queremos un mejor futuro para nuestra familia. 폭력과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미국으로 가려는 소규모 이민자 행렬은 2000년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개별 이동보다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18년 10월 7천여 명까지 불어난 대규모 캐러밴이 등장했고 때마침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이슈로 삼으며 연일 강경 대응을 밝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And they want to come into our country, and they're criminals, and it's not happening on my watch. It's not going to happen. 그 후 몇 차례 대규모 캐러밴이 등장했지만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속에 멕시코 등이 적극 차단에 나서며 중간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어렵게 미국 국경에 도착해도 이민이 허락된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최근 캐러밴의 미국행은 줄었지만 지난해 멕시코 국경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미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중남미의 참혹한 현실이 개선되기까지 기회의 땅 미국으로 가려는 이들의 발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가 드디어 1000만 관객의 꿈을 이뤘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뒤 첫 1000만 영화라는 반가운 기록입니다. 첫날 46만 명으로 시작해 이틀째 100만을 넘은 범죄도시2는 입소문을 타고 흥행 질주한 끝에 개봉 25일째에 1000만 관객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국 영화로는 마지막 1000만 영화였던 기생충 이후 무려 3년 만으로 역대 20번째입니다. 외국 영화를 포함하면 겨울왕국2 이후 28번째입니다. 기획과 제작, 출연까지 맡은 마동석에게는 4번째 1000만 영화가 됐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다시 극장이 좀 활기차게 영화 상영도 많이 하고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셔서
영화가 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고. 인기 비결은 뭐니 해도 마동석표 통쾌한 액션입니다. 깡패들 반가워. 야, 여기 베트남이야. 한국 아니야 이게. 여기에 드라마 속 구씨로 대세배우가 된 손석구의 인기몰이도 힘을 보탰습니다. 내가 한국 온다고 했지? 저는 강해상을 연기한 손석구 씨입니다. 또 1편과 달리 폭력 수위를 조절해 15세 관람가로 관객 문턱을 낮췄고 지방선거일과 현충일 연휴까지 휴일 특수에 비 혹은 더운 날씨도 막판 흥행을 도왔습니다. 1000만 관객 시대가 돌아오면서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극장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영화관의 어떤 존폐의 기록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결국 함께 보는 영화관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은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을 범죄 도시2가 잘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1000만 영화 부활과 함께 줄줄이 밀려있던 기대작들도 개봉을 앞두고 있어 올여름 극장가는 어느 때보다 풍성할 전망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신곡 Yet to Come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BTS는 차분한 목소리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심정을 가사에 담아냈습니다. 또 최고의 순간은 아직이라며 우리답게 나아가자는 다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멜로디라서 팬분들이 이제 들어주시기 굉장히 편하게 듣기 좋은 곡이 아닌가. BTS의 새 앨범에는 Yet to Come을 포함해 달려라 방탄, For You까지 신곡 3곡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역대 타이틀곡과 미발매곡, 솔로곡까지 45곡을 더 담았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활동을 집대성한 겁니다. 방탄의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약간 연대기적인 그런 앨범이고요. 방탄소년단의 그동안의 역사와 또 앞으로의 진심, 아미들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특별한 앨범이고 11개월 만에 BTS 앨범 발매, 음반 매장은 일찌감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너무 고맙죠. 매번 앨범마다 간단하게만 담겨 있었는데 9년이 전부 다 담겨 있으니까 더 뜻깊고 더 고마운 것 같아요. And I've been a fan for 9 years since debut, so it's nice to hear the old music and new music. Run with 달려 방탄. 네, 너무 좋아요. 또 2년여 만에 국내 음악 방송에도 출연해 팬들과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이미 2007년 세계적 명성을 얻었던 김하타 작가. 당시 미국 언론이 큰 관심을 보이고 빌 게이츠가 그의 사진 작품을 사기도 했지만 이후 작가는 다른 세계로 들어갑니다. 세계 12개 도시에서 각각 사진 10,000컷을 찍은 뒤 한 컷으로 중첩시킨 인달라 연작을 냈습니다. 도시의 생생한 모습이 사라진 모노톤의 작품들입니다. 반야심경 260자를 포개어 쌓은 작품도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2010년부터 사진이 아닌 자연하다라고 명명한 연작이 나옵니다. 국내외 각지에 하얀 캔버스를 설치하고 1년, 2년에 걸쳐 자연이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칠레 아타카마 사막과 수시로 비바람이 몰아치는 제주의 작품은 대조적입니다. 중국 서부의 오지 티베트의 수도 라싸는 물론 강원도 숲의 연작도 햇볕과 바람, 눈비가 그려냈습니다. 인도의 불교 성지 부다가야의 캔버스는 부처가 깨달음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인도의 마보디 대상, 부다가의 마보디 대상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서 시타르타가 붓다가 된 곳이거든요. 즉 각자가 깨달은 자가 된 것인데 그곳에서 시타르타가 붓다가 됐으면 그런 이유가 있을 거다. 강원도 홍천 땅속에 묻은 캔버스는 1년 만에 썩어서 해체됐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천조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대포가 만든 그림은 실로 파격적입니다. 전방 군부대 사격장에 세운 캔버스에 포를 쏜 뒤 갈기갈기 찢겨나간 조각들을 모아 빨간색과 검은색을 입혔습니다.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그 야만성도 인간의 역사에 있는 거다. 그런 것을 보기로 포 작업도 진행한 거죠. 올해 첫 전시를 연 모란미술관 경내에도 지난 2월 캔버스가 세워졌습니다. 두 해에 걸쳐 자연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궁금해집니다. YTN 김태현입니다.